왕비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궁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의 사랑도 권력도 자신의 자리도.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온 나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처럼 끌려나갔다면요. 조선시대에 그런 일을 겪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인현왕후 민씨.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그녀는 1689년 왕비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궁 밖 작은 집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7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선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여자, 인현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인현왕후 민씨는 1667년 여흥 민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 사대부 집안의 딸로 어릴 때부터 덕이 높고 심성이 곱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새 왕비를 간택합니다. 1681년 15살의 민씨가 조선의 왕비가 됩니다. 숙종은 처음엔 인현왕후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비 자리에 오른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후계자, 즉 원자를 낳는 것.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왕비는 아무리 덕이 높아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장옥정. 훗날 우리가 장희빈이라 부르는 여자입니다. 장옥정은 역관 집안 출신으로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왕비가 되기엔 신분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세미인이었고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1688년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숙종이 그토록 원하던 왕자였습니다. 숙종은 이 아이를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인 세력이 이를 지지하며 조정의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왕비가 아직 젊으니 기다려야 한다고, 중인 출신의 아들을 원자로 세우는 건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1689년 봄, 숙종은 청천벽력 같은 명을 내립니다.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인현왕후는 그렇게 왕비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인현왕후는 서울 안국동 근처 작은 사가에 머물게 됩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서인이 된 것입니다. 수라상은 없었고 함께하던 상궁과 내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왔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요. 반면 궁 안에서는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세자가 되었고 남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인현왕후의 나이는 23.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현왕후는 이 시기 내내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열악한 생활 환경이 그녀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숙종의 만수무강을 빌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7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전부였던 7년. 봄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궁궐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혹시 오늘은 왕이 자신을 떠올렸을까? 혹시 오늘은 궁에서 소식이 올까? 그런 희망조차 사치였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숙종은 변덕이 심한 왕이었습니다. 총애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으로 유명했죠. 장희빈이 왕비가 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숙종은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집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왕비가 된 뒤 장희빈의 성격과 행동이 숙종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서인 출신 무술이었던 최 씨가 숙종의 눈에 들어옵니다. 훗날 숙빈 최 씨가 되는 여자입니다. 숙빈 최 씨는 인현왕후를 정성껏 모셨던 궁녀 출신이었고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숙종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인현왕후가 궁 밖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숙종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납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명을 내립니다. 인현 왕후를 포기한다. 1694년 4월 인현 왕후는 7년 만에 다시 왕비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의 나이 30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인현 왕후가 포기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의 세월은 그녀의 몸을 너무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포기 직후부터 인현 왕후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 고생한 세월이 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지 8년이 지난 1701년 인현 왕후는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 그녀는 숙종의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부디 세자를 잘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쫓아낸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나라와 아이 걱정을 했습니다. 인현 왕후가 죽은 직후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집니다.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오랫동안 버려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치선당 뒤편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 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한때 왕비였던 두 여자. 한 명은 끝까지 기다려서 포기했고 다른 한 명은 저주를 빌다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인현 왕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인내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현 왕후는 이기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버틴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7년은 버티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인현 왕후는 35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왕비로 산 시간보다 쫓겨나 기다린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인현 왕후를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인현 왕후는 결국 왕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되찾은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어쩌면 그것이 조선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인현 왕후의 이야기, 단순한 궁중 드라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